예, 오늘도 단연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 옆에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영욱 위원과 함께 같이 들어볼 주장 하나가 있어서요. 네. 홍명보 감독이 사퇴 입장문 읽을 때 사실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으면서 남아공전에 왜 도대체 수비에 무게를 둔 전술을 고집했는지 혹은 손흥민 선수를 왜 전반부터 쓰지 않았는지 여러 의문점들이 여전한데요. 오늘 일부의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최초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독과 선수의 불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또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몇몇 이 월드컵에 직접 취재를 갔던 분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네.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거리였어요. 서영욱 의원님. 네. 일부 언론 보도 혹은 진정호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마치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것들이 인터뷰 여부를 두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갈등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는데 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일단 좀 저는 그 진종호 의원께서 체육인 출신이고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포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답을 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다녀온 기자들한테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취재에 종합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목소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라쇼몽 이펙트라고 아시죠? 그 영화 아가씨를 보신 분들 다 경험하실 텐데 예. 똑같은 사실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굉장히 다르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이번 일도 사건 하나가 벌어졌고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 그 뒷담화 논란이 대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선수단에서 인터뷰를 거부했던 것까지 팩트고요. 그러니까 의견과 생각 빼고 네. 팩트는 딱 그 인터뷰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팩트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게 빠르게 뭐 사과라든가 어떤 이런 벌어진 일들을 무마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 해당 언론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수단에서 원했던 뭐 사과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예. 좀 지연이 됐고요. 그 과정에 선수들의 어떤 오해가 좀 깊어지면서 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원래 매일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또 경기 당일에도 경기 후에 믹스존에서 인터뷰 같은 거 진행이 되는데 예.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들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협회 또 언론 선수단 각자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예. 문제는 이게 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했느냐 예.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게다가 최종전 남아공전 때 예. 마치 이것과 연관된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 선발 라인업 구성을 바꿨다. 예. 이게 추측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나름 취재를 해봐도 이게 꼭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지금 너무 확언을 하셔가지고 네네. 좀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런 이슈를 지금 키우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약간 가십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종호 의원도 확실히 이렇게 단언하지 않았지만 네. 본인이 이제 보도를 종합해보고 제보받은 내용을 봤을 때 코칭 스태프 혹은 단장과 손흥민 선수 간의 인터뷰를 하냐 마냐를 두고 어쨌든 의견 차이는 있었던 건 분명하고 네. 그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조율이 안 된 것 자체는 팩트지만 그게 경기력이나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의 출전 여부에 직접적으로 간 건 비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대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다만 그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지 정말 이것 때문에 선수단에 뭐 분열이 생기고 또 감독의 선수 기용에까지 연결이 되는 이게 좀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비약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내부적으로 더 증언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뭔가 확실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억측을 하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내분 네. 혹은 뭐 항명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가 약간은 어수선했던 것도 그것도 사실이니까 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되짚어보긴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도 중재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되는 과정에서 권위에 많이 손상을 입었잖아요. 예.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팬들의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라커룸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선수들을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대회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실 감독이 1번 영역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 감독을 영입한다고 했던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입되는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예.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매니지먼트, 예. 뭐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들의 손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대회 중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회 내내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운명의 남아공전에 100% 오롯이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느낌들이 지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제보 증언들이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최대치인 이 와중에 바로 직전 월드컵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Necessitamos ainda ter maior conhecimento daquilo que são os nossos jogadores e trabalharmos para alcançar esse objetivo, mas não deixa de ser o objetivo imediato que temos, que será a Taça da Ásia.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맞아요. 서영우 의원 아까 말씀처럼 진단 똑바로의 처방이 나오는데 이런 진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이거 문제 한두 사람 책임이 아니고 감독과 선수 간 신뢰를 쌓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벤투 감독은 예로부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 왜냐하면 예. 늘 비슷하고요. 원론적인 얘기 위주로 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시기가 이래가지고 좀 심상치 않게 들리지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긴 당연한 해요. 얘기고 벤투 감독은 저런 원칙을 임기 내내 지켰고 예.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자신이 한 말대로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원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가장 원팀이었던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 이후에 좀 감독이 수시로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거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시기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모든 걸 돌아보고 새롭게 땅을 다질 그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한두 사람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시점상 또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벤투 감독이 웬만하면 센 발은 안 하는데 과거요. 그러니까 2022년에 거의 물러날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협회는 돈과 스폰서가 전부고 대표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 떠나고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4년간 4명이나 바뀌었다. 땜지식 운영도 문제지만 뭔가 협회가 선수단에 완벽히 경기에만 집중하기에는 안 놔둔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 때가 일단 재계약을 안 하기로 하고 월드컵을 나가기 직전 상황에서 예.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것들을 저 때 이제 몰아서 얘기를 이제 한 거겠죠. 예.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우리가 대표팀 감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또 예. 스폰서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대표팀의 경기력을 내기 위한 선택들을 했거든요. 예. 이를테면 뭐 출정식도 없이 간다거나 스폰서십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그러게요. 대회에 집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벤투 감독의 지적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영우 의원이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의 장악력의 약간의 문제들 혹은 반면 벤투 감독은 어쨌든 그 유명했던 선수들을 다 한번 일사불란하게 원팀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홍명보 감독보다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 중에 내가 지도한 선수 중에 가장 훌륭한 프로.
이런 표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네, 얼마 전에 벤투 감독이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로 베스트 11을 꼽았는데 맞아요. 거기에도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고 예. 그중에서 손흥민 선수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상당히 신뢰했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지만 특히 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봤듯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했던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한데 언론사에서 일찌감치 조기에 인정하고 뭐 사과를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협회에서 중재를 좀 빠르게 잘했거나 아니면 선수단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걸 그냥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거나 분명히 여러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죠. 초동 대처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그렇죠. 않았어요. 근데 그게 감독과 주요 에이스 선수와의 관계가 좀 허심탄회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벤투 감독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확실히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와의 벤투 감독의 합과 네.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합은 어쨌든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어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서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벤투 감독도 축구협회 얘기 한두 사람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축구협회를 쇄신하라면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200~300명 간선제를 뽑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회장, 수장도 직선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벌써부터 팬들한테는 회장도 뭐 경영인, 기업인 말고 뭐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나 뭐 이런 과거 레전드들의 이름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인 출신이 회장을 맡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아하. 또 이것도 하나의 단체고 또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조된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시점에 누가 중요할지를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다만 직선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후임 회장 선거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그게 최선일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다수가 뽑는다고 해서 늘 좋은 선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 공론회장에 나왔잖아요. 이 회장, 뭐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체코전 끝난 직후에 사회적으로 너무 밝은 기운이 도는 그 하루를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땐 뭐 30위간 못 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고 예.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축구라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다이나믹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조금씩 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저도 서영욱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어서 꼭 직선제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닐 테고 실제로 정부가 축구협회 이런 거 저런 걸 문제점을 다 개입한다고 해서 완벽히 다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문제는 또 축구협회가 그만큼 폐쇄적이어서 과거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피파의 명분 삼아서 뭔가 그 감시망을 피해가는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피파에서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해석할 때는요. KFA가 워낙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피파를 방패로 좀 내세운 거고요. 예. 실제로 정말 아주 심한 정도의 간섭이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제재가 오지 않고요. 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국이 이걸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냐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파가 이걸 뭐 무조건 정가의 보도처럼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걱정될 수준으로 뭐 정부에서 끼어들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 오늘 새롭게 불거진 여러 의혹 참 되짚어본 되짚어볼수록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참 안 좋았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